안녕하세요. 네일리스트 조아라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이고요. 저는 오늘도 영업이 끝나고 솜을 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솜을 자르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비수기에 그리고 불경기에 손님을 고르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일을 할 준비가 안 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직은 네일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전에 한번 찍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사실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 좀 너무 많이 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좀 많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주제이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곡해를 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많이 조심스럽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찍은 거를 폐기를 하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상은 좀 예민한 주제이기는 해요.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이야기,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일이라고 하는 거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손톱을 주기적으로 자르고, 그리고 핸드크림을 바르고 그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일샵을 가서 전문가한테 젤네일이나 아크릴 같은 제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인조 네일을 시술을 받는 거를 네일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전 사실 핸드크림 바르고 큐티클 오일 바르고 그러는 것도 다 네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이 영상에서는 이제 네일샵에 가서 돈을 지불을 하고 인조 네일을 시술을 받는 거, 그거를 이제 네일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중병에 걸렸다든가,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큰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네일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수술할 때 손톱에 매니큐어 다 지우고 오세요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럴 때 왜 그러냐면은 손톱에 그 산소포화도 요거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손톱에 이제 뭐 색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손톱에 매니큐어도 지우고 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젤네일이라든가 아크릴이라든가 그런 인조 손톱도 시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샵을 오시는 분들한테 손톱 시술을 하기 전에 혹시 수술하실 계획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아니면은 뭐 건강검진 하실 계획 있냐, 아니면 뭐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그런 것도 여쭤보고, 아니면은 뭐 수술 말고도 시술,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여쭤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수술이나 그런 걸 할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일을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그리고 이제 몸이 완전히 건강해진 다음에 네일을 즐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비슷한 이유로 임신을 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인조 네일 시술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향으로 입덧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임산부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보고 많이 주의를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수술해야 하는 그런 병 말고도 또 있잖아요. 전염병, 코로나라든가 독감이라든가, 그러니까 호흡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그런 전염병 같은 경우도 이런 공중위생업소에는 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또 이런 질병을 전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아픈데 괜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지 마시고 다 나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 수강생 분 중에 그러니까 샵을 하시는 원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코로나 초창기 때 그 코로나 걸린 사람 그 동선 다 밝혀지고 그랬던 적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그 원장님의 샵을 들렸던 거야. 그래서 그 원장님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셔가지고 1인 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2주 동안 그냥 샵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 뭐 단골 손님이에요?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래. 그냥 어쩌다 한번 들어갔다 나간 뜨내기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하고 갔냐고. 뭐 비싼 거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15,000원짜리 케어하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진짜 너무 억울해 미치겠다는 거야. 근데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할 것 같긴 해. 아니 뭐 차라리 와서 뭐 비싼 거라도 하고 갔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진짜 처음 오는 사람이 15,000원짜리 케어 칼라 하고 가는 바람에 정말 잘못 걸려갖고 2주 동안 장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너무 억울할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염병 같은 거를 걸렸을 때 다른 샵에 가서 특히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와가지고 이제 그 병을 퍼뜨린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다 나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와주시는 게 피해를 안 주는 거니까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픈 사람의 마지막으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부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샵에 굉장히 많은 경우인데 손톱 교정을 하러 오셨어요. 손톱 교정을 하러 오셨는데 손톱 무좀이 있는 거야. 아니면은 손톱 주변에 사마귀가 있는 거지. 근데 일단은 손톱에 무좀이 있거나 아니면은 손톱 주변에 사마귀가 있거나 그러면은 손톱 교정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손톱 무좀이 있는 경우는 손톱에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톱이 교정이 되지 않아. 왜냐면 손톱에 병이 있으니까 교정이 안 돼. 그리고 사마귀 같은 경우는 특히 손톱 주변에 사마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마귀 때문에 손톱이 이렇게 비틀려서 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정을 잘 해줘도 그 사마귀 때문에 계속 비틀려서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마귀를 먼저 제거를 하고, 그리고 손톱 무좀도 손톱 무좀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런 다음에 변형이 된 손톱을 교정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순서예요. 근데 손님들이 피부과를 먼저 안 가고 네일샵을 오시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제 보통은 손님들이 이제 본인의 손톱이 이제 병이 있다는 거를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고객님 여기를 먼저 오실 게 아니라 먼저 병원에 가셔서 손톱 무좀 치료부터 하고 오세요 라든가, 이거 사마귀인 것 같으니까 먼저 가서 사마귀 치료 먼저 하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그랬을 때 오지 마 이게 아니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먼저 병원에 가셔서 이 병을 먼저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건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네일을 하러 오세요 라는 뜻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 두 번째는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여유가 없는 사람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네일샵이라는 곳은 저는 돈이랑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르고 핸드크림을 바르고 이러는 거는 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젤 네일을 한다든가 아크릴 네일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문가의 시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일샵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맞는 얘기잖아요. 팩트잖아요. 네. 아무튼 근데 돈이나 시간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못 하는 거지. 이거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 예를 들어서 너무 바쁜 사람이야. 너무 바빠서 네일샵에 예약을 해놓고 예약 시간을 자꾸 어긴다든가, 아니면은 자꾸 캔슬을 한다든가 자꾸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이제 네일샵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또 그런 경우도 있지.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취업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손톱 교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네일샵을 간다든가, 그게 지금 그 사람한테 중요한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보다 그 시험이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먼저 치르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먼저 치르고 그 다음에 네일을 하러 오시는 거,
그게 이제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수능이 끝난 다음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수능을 치르고 오신 수험생 분들이 많이들 오세요. 네. 왜냐면은 수능 직전에 올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은 수능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에 관련된 얘기고, 또 반대로 돈도 이제 문제가 되지. 예를 들어서 젤네일 같은 거는 시술을 할 때 아무리 적게 들어도 뭐 이달의 아트 같은 경우는 55,000원에서 뭐 99,000원 그 정도 들 거고, 그리고 이제 비싼 샵을 가면은 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들겠죠. 그리고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손톱 교정 비용이 궁금해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고객님들의 손톱을 봐야지 알아요. 봐야지 알고 어떤 시술을 하는지, 그리고 손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은 얼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샵에서 아크릴로 교정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 달에 3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그거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비용을 안내를 할 때 손톱 교정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필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이게 준비가 되셨을 때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시작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두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손톱 교정을 한번 시작을 하시면 딱 한 달로 끝나거나 그렇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한 달만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손톱이 막 변형이 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손톱이 변형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막 몇 년 동안 손톱을 만졌다든가 뜯었다든가 뭐 그렇게 돼서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몇 달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몇 년 동안이라든가 그렇게 교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달에 그 정도 금액이 드는데 그 몇 달 동안 그 금액을 계속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제 그 여력이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여력이 안 되는데 너무 하고 싶어서 일단은 시작을 해버렸는데 문제는 그 금액을 지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객님께서 오시는데 차비가 없어서 여기를 못 오신다든가, 아니면은 네일샵을 오시느라고 생활고에 시달리신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일샵을 다닐 때 그 네일샵에 들어가는 비용이 본인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오셔가지고 뭐 돌아갈 때 차비가 없어요, 차비 좀 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핸드폰이 끊겨갖고 연락을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 입장에서 너무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분은 네일샵을 오실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젤네일 지울 때 돈 받는 이유 그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그 설명한 적 있었잖아요. 핸드 모델이었는데 오프하는 방법을 몰라. 근데 돈 주고 오프하는 건 싫어. 그래서 내가 그냥 셀프로 알아서 오프를 했다가 손톱이 다 없어져 버렸어. 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 근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돈 주고 할 그 돈도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더러 뭐 손 씻고 손톱 자르고 그러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조 네일을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이거를 기분 나쁘게 듣는 사람도 있을까봐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그럼 뭐 돈 없으면 하지도 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긁히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게 너무 조심스러운데, 그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가 아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인조 손톱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할 때 잘 제거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손톱이 다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술을 하고 제거를 할 때까지 그 비용을 다 본인이 지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게 본인의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 네, 그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잘 전해질지, 네,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뭔가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머리 염색하는 것도 사치고 예쁜 옷 사 입는 것도 사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원래 사치라는 거는 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뭐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저번에 영상을 찍을 때 뭔가 이거를 저의 그 이 간절한 마음을 실어서 말을 하다가 너무 제가 감정이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좀 조심스러운 주제였는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영상을 날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찍게 됐는데, 부디 저의 이 영상의 내용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연초에 좋았어, 나 손톱 교정할 거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문제는 오셨는데 손을 딱 봤는데 병원을 먼저 가야 돼,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 가실 분이야 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로 오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그거부터 하고 오세요,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학생이야. 그래갖고 금액이 지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럼 좀 더 있다가 오세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아니야 지금 너무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막 무리를 해갖고 막 시작을 하셨어. 근데 나중에 그 금액이 너무 부담이 돼갖고 자꾸 우리 샵에 오시는 그 예약에 트러블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저를 너무 곤란하게 만든다든가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 생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제를 한 번쯤은 다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끝나고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솜을 완벽하게 이제 자르지는 못했지만 요만큼만 자르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이 영상의 진심이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알아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목소리가 맛이 간 것 같지만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니까 감기가 걸린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제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근할게요.